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서진호는 40년 가까이 이 시간에 일어났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낡은 아파트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가득했지만 진호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에서 어제 저녁에 미리 준비해둔 김밥을 꺼냈다. 혼자 산지 벌써 15년이 넘었다. 아내 순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 진호는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어야 했다. 당시 민수는 고등학생, 딸 지은이는 중학생이었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지. 진호는 혼잣말을 하며 보온병에 보리차를 채웠다. 새벽 출근길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버스 차고지로 가는 길은 언제나 조용했다. 하지만 오늘은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려고요. 일주일 전 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36이 된 아들의 결혼 소식은 당연히 반가워야 할 일이었다. 진호는 진심으로 기뻤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따뜻한 가정을 아들이 꾸리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조건부터 본다던데. 며칠 전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후배 기사 한 명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다. 그 후배의 아들도 최근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시댁 재산부터 확인하더라는 것이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진호는 불안했다. 우리 민수가 만난 사람은 어떤 아이일까? 버스 운전대를 잡으며 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에게는 남겨줄 게 별로 없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버스 운전사의 월급으로 두 아이 대학까지 보내는 것만으로도 빠듯했다. 지금 사는 아파트도 전세였고 노후 준비라고는 국민연금이 전부였다. 조건을 본다면 우리 민수는 불리하겠지. 그날 오후 은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진호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아버지가 예비 며느리 한번 만나봐도 되겠니? 물론이죠, 아버지. 다음 주말에 데리고 갈게요. 민수의 목소리는 밝았다. 진호는 괜히 마음이 무거웠다. 혹시 자신 때문에 아들의 행복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진심으로 우리 민수를 대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뿐이야. 그날 밤 진호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다. 천장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아내를 떠올렸다. 순이야, 우리 민수 결혼한대. 내가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제대로 확인해 볼게. 진짜 좋은 사람인지 말이야.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진호는 작은 결심을 했다. 예비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만의 작은 시험을 해보기로 한 것이다. 과연 그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진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대할 수 있을까? 조건이 아닌 사람 자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일까? 진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다음 주가 기다려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주말이 다가오자 진호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게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아들의 평생을 좌우할 일이라고 생각하니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아이인지 알아봐야지. 진호는 오래전에 살던 낡은 임대주택 단지를 떠올렸다. 지금은 비어있는 그곳에 여전히 아는 이웃이 몇 명 살고 있었다.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자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다. 진호 씨, 아들 결혼 앞두고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우리 집 열쇠 드릴 테니 쓰세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며칠만 빌려주시면 돼요. 다음 날 진호는 오래된 옷장에서 해진 셔츠와 낡은 바지를 꺼냈다. 거울을 보니 원래도 수척한 얼굴이 더욱 초라해 보였다. 머리도 일부러 덥수룩하게 두었다. 너무 과한가? 잠깐 망설였지만 진호는 계획을 밀고 나가기로 했다. 민수에게는 최근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예전에 살던 임대주택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전화기 너머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진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태연한 척했다. 괜찮다, 아들. 아버지는 이 정도로 충분해. 그냥 며느리 될 사람 한번 보고 싶구나.
토요일 오후 민수는 첫 번째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이름은 유진이라고 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가 아버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진호는 일부러 기침을 하며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너라. 좁고 낡아서 미안하구나. 집 안으로 들어선 유진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오래된 가구들, 벽지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그녀는 소파에 앉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다. 진호는 미리 준비한 차를 내왔다. 손이 떨리는 척하며 찻잔을 놓았다.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말이야. 병원비도 만만찮고. 아, 네. 그러시군요. 유진은 형식적으로 대답했을 뿐 진호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 창밖을 향했고 손은 가방끈을 만지작거렸다. 30분 정도 어색한 대화가 오갔다. 유진은 자신의 직장 이야기, 취미생활 이야기만 했을 뿐 진호의 건강이나 생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집을 나서며 유진은 민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진호의 귀에도 들렸다. 오빠, 저는 솔직히 이런 상황은 좀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진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실망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알게 되어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었다. 진심이 아니었구나. 진호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차를 바라봤다. 첫 번째 시험은 이렇게 끝이 났다. 첫 번째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 유진이랑은 정리했어요. 그래, 그랬구나. 진호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자신의 시험 때문에 아들의 인연이 끊어진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도 생각해 볼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다른 친구를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그래, 그러자꾸나. 진호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진심으로 자신과 아들을 대하는 사람이길 바랐다. 토요일 오후 민수는 두 번째 여자친구 혜진을 데리고 왔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그녀를 보며 진호는 조금 기대를 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래, 어서 오너라. 좁은데 와줘서 고맙구나. 혜진은 유진보다는 자연스러웠다. 집 안을 둘러보면서도 표정 관리를 했고 진호가 내온 차를 마시며 공손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응, 병원 다니면서 관리하고 있어. 나이가 드니까 이것저것 안 좋더구나. 진호는 일부러 약봉지들을 탁자 위에 꺼내 놓았다. 혜진의 시선이 잠깐 그쪽으로 향했다. 병원비가 많이 나가시겠어요. 그렇지 뭐.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아들한테 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혼자 지내고 있어. 대화는 부드럽게 흘러갔다. 혜진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도 했고 민수와 어떻게 만났는지도 설명했다. 진호는 이번에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다. 혜진은 진호의 건강 상태에 대해 계속 질문했다. 얼마나 아픈지, 어떤 병인지,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처음에는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질문이 반복되자 진호는 다른 의도를 느꼈다. 아버님 혹시 앞으로 계속 병원 다니셔야 하는 거예요? 글쎄, 의사 선생님 말로는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하더구나. 혜진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했다. 화장실을 다녀온 진호는 복도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다. 오빠, 아버님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으신 것 같아. 우리가 결혼하면 부양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혜진아, 그건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솔직히 오빠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시아버님까지 모시려면 힘들 것 같아. 진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천천히 뒷걸음질 쳐서 화장실로 돌아갔다. 물을 틀어 소리를 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일부러 꾸민 모습이었지만 어쩌면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는 정말로 아프고 힘들어질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태도라면. 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혜진은 밝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1시간 정도 더 대화를 나눈 후 두 사람은 일어났다. 아버님, 오늘 뵙게 되어 좋았어요.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래, 고맙다. 현관문이 닫히고 진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탁자 위에 약봉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가짜 약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했다. 내가 너무 과한 건가? 혹시 내가 아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 자책감이 밀려왔다. 어쩌면 자신이 지나치게 의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세상의 현실을 고려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았다. 진짜 사람을 보는 것과 조건을 따지는 것은 분명 다른 일이었다. 진호는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아버지 때문에 미안하구나.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얼마 후 민수에게서 답장이 왔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도 다시 생각해 볼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진호는 두 번의 만남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말로 진심인 사람이 있을까? 두 번째 만남 이후 2주가 흘렀다. 진호는 더 이상 이런 시험을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혹시 자신이 너무 까다로운 건 아닐까? 어쩌면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이고 자신이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민수야,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지 않니? 아니에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확신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진호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만남을 약속했다. 토요일 오후 민수는 조용한 인상의 여자를 데리고 왔다. 화려하지 않은 차림의 단정한 모습. 그녀의 이름은 다은이라고 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다은은 허름한 임대주택 앞에서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밝게 인사했다. 진호는 속으로 또 연기를 하는 건 아닐까 의심하면서도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좁고 낡아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정겹고 좋은데요. 다은은 집 안을 둘러보며 진심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벗겨진 벽지를 보고도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밟아도 그녀의 표정에는 불편함이 없었다. 진호가 차를 내오자 다은은 자연스럽게 일어나 받았다. 제가 할게요, 아버님. 앉아 계세요. 아니다, 괜찮아. 민수 오빠한테 들었어요. 요즘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고요. 다은은 진호의 손에서 쟁반을 조심스럽게 받아 탁자에 놓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탁자 위의 약봉지들을 보며 물었다. 이 약들은 하루에 몇 번 드세요? 응,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해. 식후에 드시는 거예요. 혹시 드시기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다은의 질문은 달랐다. 단순히 무슨 병인지 얼마나 심각한지가 아니라 일상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를 물었다. 진호는 그 차이를 느꼈다. 약국에서 일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약 드시는 거 힘들어 하시는 걸 많이 봐서요. 혹시 약이 목에 걸리시면 물을 충분히 드시고 캡슐 같은 건 고개를 살짝 숙이고 드시면 더 편하세요. 그래? 고맙구나. 진호는 놀랐다. 다은은 자신의 상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고 있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다은은 자신의 이야기도 했다. 약국에서 일하게 된 계기,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이야기까지. 저희 아버지도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매일 약을 챙겨드리는데 처음엔 싫어하시다가 이제는 제가 챙기는 게 익숙하신가 봐요.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를 키워주신 분들인데요. 다은은 마치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말했다. 진호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아버님, 혹시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혼자 사시면 챙기기 힘드시잖아요. 뭐, 대충 먹지. 그러시면 안 돼요. 약 드실 때는 특히 식사를 잘 하셔야 해요. 다은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다. 제가 다음에 올 때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반찬 좀 만들어 올게요.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드시기 편하실 거예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요. 그리고 다은은 잠시 민수를 바라보다가 다시 진호를 향해 미소 지었다. 제가 만약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면 당연히 아버님을 잘 모셔야죠. 미리 연습한다 생각하고 해볼게요. 그 말에 진호는 할 말을 잃었다. 조건을 따지기는커녕 벌써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생각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다.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다. 다은은 진호의 버스 운전사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었고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를 하면 진심으로 공감했다. 평생 성실하게 사셨네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뭐가 존경스러워? 그냥 살아온 거지. 아니에요. 2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세요. 민수 오빠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바르게 자랐는지. 진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지난 세월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2 사람은 일어났다. 다은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다시 한번 말했다. 아버님,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 제가 만든 음식 가져올게요. 꼭 드셔야 해요, 약속. 그래, 고맙구나. 진호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현관에 서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날 밤 진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일주일 후 다은은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다. 큰 보온 가방을 들고 온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제가 만든 반찬들이에요.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드세요. 진호는 가방을 열어보고 놀랐다.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 두부조림, 된장찌개까지. 일주일치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 이걸 언제 다 만들었니? 어제 저녁에 만들었어요. 제가 요리하는 거 좋아한다니까요. 다은은 능숙하게 냉장고에 반찬들을 정리했다. 그 모습을 보며 진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은아, 잠깐 앉아보렴. 진호의 진지한 목소리에 다은과 민수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진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사실은 내가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 건강도 이 집도 다 꾸민 거였어. 나는 지금도 버스 운전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아. 이건 옛날에 살던 집이고. 진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왜 이런 시험을 했는지, 얼마나 걱정이 컸는지, 이전에 만난 2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는지까지.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하지만 다은의 반응은 달랐다. 그녀는 조용히 진호의 이야기를 듣더니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화내시는 게 아니라 다행이에요. 응? 저도 사실 눈치챘어요. 진호와 민수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약봉지를 봤을 때 알았어요. 그 약들은 같이 처방되는 조합이 아니었거든요. 약국에서 일하다 보니 알 수 있었죠.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했니? 네. 아버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해했거든요. 다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부모님이 자식 걱정하는 마음 저도 알아요. 우리 아버지도 제가 누구 만나면 항상 걱정하시거든요. 그 사람 괜찮은 애냐, 너를 소중하게 대하냐 하시면서요. 진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아버님도 민수 오빠가 걱정되셨던 거잖아요.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고요. 저는 그게 이해됐어요. 미안하구나. 시험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오히려 저도 아버님께 제 진심을 보여드릴 기회가 됐어요. 다은은 진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사람은 마음이 먼저예요, 아버님. 조건이나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저는 민수 오빠를 좋아해요. 그리고 민수 오빠를 키우신 아버님도 존경해요.
진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평생을 혼자 버텨온 세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노고를 이 젊은 여자가 알아봐주고 있었다. 진짜 아프신 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혼자 사시니까 건강은 꼭 챙기셔야 해요. 앞으로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다은아. 그리고 이 반찬들 꼭 드세요. 이건 진짜예요. 그 말에 세 사람은 함께 웃었다. 무겁게 시작된 대화가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아버지, 저는 다은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민수가 처음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좋은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진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아들의 눈에는 사랑이, 다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 좋다. 내가 기꺼이 허락한다. 진호는 다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민수 잘 부탁한다. 그리고 고맙구나. 늙은이 마음을 이해해줘서.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은이 만들어 온 반찬으로 함께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이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다은이 물었다. 아버님, 실제로 사시는 집은 어디예요? 다음엔 거기로 찾아뵐게요. 응, 그래야지. 다음엔 제대로 된 집으로 오너라. 아니요, 아버님. 어디든 아버님이 계신 곳이 제게는 소중한 집이에요. 진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15년 동안 홀로 지켜온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석 달 후 민수와 다은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진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아들 옆에 섰다. 신부 입장 음악이 흐르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다은이 걸어 들어왔다. 진호는 아내 순이를 떠올렸다. 여보,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어. 당신도 좋아했을 거요. 식이 끝나고 다은이 진호에게 다가왔다. 아버님,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그래, 우리 딸. 진호는 다은을 꼭 안아주었다. 오랜 외로움이 끝나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정말 마음이 먼저구나. 조건이 아닌 진심을 보는 사람, 환경이 아닌 사람 자체를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진호는 이제야 깨달았다. 버스 운전대를 잡고 40년을 달려온 인생. 이제 그 길 끝에서 따뜻한 가족을 만났다. 진호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